예, 김영배입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법사에 다시 돌아온 셈인데요. 예, 우리 다른 분들도 장관님들 뵙게 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자료 제출 요청해 놓은 게 있는데 좀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도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전현희 위원장 관련해서 감사원이 실질감사 들어가기 전에 최초 제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지적을 하고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놔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제보자가 제보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권익이 있는 직원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로 이제 감사가 계속 연장이 됐는데 그때 감사 내용이 근무불량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원장께서도 스스로 그때 답변하시기를 감사원 직원조차도 근태 관리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직원들도 안 하는 근태 관리를 핑계로 해가지고 이 권익위원장을 감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월 1일 날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감사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입에 담기가 어려운 말로 회의장에 거의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그 뒤로 주신 감사위원에게는 전혀 이야기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 주신 감사위원도 패싱한 채로 그 감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초안과는 다른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를 제가 해놨어요. 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과 속기록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내부망 시스템 변경 내역 일체를 내놔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주심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히는 게 법사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원이 그동안 정권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흔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차제에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법사위 현안 질의 때 반드시 조은석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정점식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매우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에서 그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이 진행이 돼서 그 기관 내에서 분란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애초에 감사원에서 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내에서 할 것만 하고 그럼 자료 제출 요구는 따로 나중에 다시 기회를 자료 주시면 제출은 어디 부처가 어디? 감사원 그럼 그때 하시죠. 한꺼번에 할까요? 네, 그때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다음 좀 이따 간사님들 이제 참고해 주시라는 건데 뭐냐면 자료 제출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안 질의가 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은석 감사위원을 다음 주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원장 예, 출석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때 하시죠. 네. 네, 박영진 의원님. 아 예, 김영배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그 85항, 86항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게 요새 깡통 전세 때문에 난리고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린데요. 뭐 이제 네 분이나 지금 돌아가시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대책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법들인데요. 그 중에 3월 22일 날 법안 소위에서 다뤘던 법안이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그- 법이 이 두 가지 법 어떤 법인지 말씀해 주시죠. 요 두 법하고 연관되어 있는 법인데 그 전에 검토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해지권 관련된 거예요. 어디요? 해지권.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주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 이제 이 소위 임차인한테 통보하게 하는 의무를 가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볼 때 저 사람 임대인이 새로 된 사람이 좀 여러 상태가 자기가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해지권을 줄 거냐.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요 이제 논쟁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판례로는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판례가 있어서 이게 해지권이 실효를 갖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법제화시키는 데는 법무부에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안자 이 현재 올라 있는 법이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제가 좀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면 네,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거는 조금 저희도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은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좀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동반자 관계 법안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죠. 대한민국의 근본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결혼 건수가 20만 몇 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출생의 숫자도 지금 5만 6만 뭐 이렇게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간으로서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서 그가 그 국가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지원을 해줄 거고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 사회 구조를 설계할 거냐 그 중심 중에 하나가 가족이거든. 가족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 담당할 부분은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사회보험이나 혹은 사회 서비스나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통해서 가족 제도 이외에 보완을 하는 것이 사회적 이 정책의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혼인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 것 이외에 가족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를 기존에 있던 가족이 담당하던 영역 중에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국가가 새롭게 설계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한동훈 장관도 답변하시면서 이게 권리 관계를 말한다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미래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적인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부 무슨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일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약간 어찌 보면은 이 법을 가지고 무슨 약간 덧칠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뭐 물론 그런 의도로 뭐 이제 아까 답변 질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그런 또 시도도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런 건 좀 경계하면서 그러나 일단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송사도 꽤 있고 연관되어서 여러 지금 이제 우리 사회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거는 이 사회정책부서나 기재부 등에서도 이제 근본적으로 논의를 부처로 보면 해야 되겠지만 법무부에서도 아까 권리관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이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고 아주 적극적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예. 생각하신 게 있으면 그러니까 답변. 아까 제가 이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이게 복지적인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법 내지 가족법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인 관계 형태를 다양하게 두고 그 혼인 관계에 서로 간에 당사자끼리 부정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이게 서로 간에 혼인 관계 세퍼리 전제로 한 것은 아니죠. 전제는 아니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 이게 재산 분할 공유권이라든가 사실상에 보면 혼인 관계에 있었던 내용들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발상을 한 단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가족 개념을 도입하는 면이고 그리고 이게 도입될 경우는 사실 기존 결혼 제도가 있었으면 이걸 다 대체해 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버렸으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민법적 개념이나 이런 건 전체를 굉장히 흔들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뭐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지 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혼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라든가 이 서로 간에 건설적인 논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고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 계약, 그러니까 국가와 우리가 개인이 맺었다고 생각되는 사회 계약이나 자, 정리해 주시죠. 그 사회 계약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회 계약의 조건들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질서로 이행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이 법안들이 오래 논쟁을 했었고 프랑스는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독일에서도 아까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다른 법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들인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사회 질서가 형성되려고 하는 논쟁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걸 흔든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없다 이렇게 비치는 게 위원님, 그거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쟁이 되지 않은 단계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딱 나올 경우 굉장히 혁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왜냐하면 기존의 거를 막 흔든다는 표현은 안 쓰겠고요. 많이 바꾸는 것이고 법률가적인 점을 보면 이게 오해만 안 될 게 이분들에게 무슨 복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사실상 부부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고 그걸 넘었을 경우 서로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재산 이혼하는 것처럼 재산 분할권을 인정하고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건 좋은데 저는 아까 말씀한 핵심은 프랑스나 독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한 부분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정도로 국민들께서 이런 법이 지금 발의됐다는 것도 모르실 것 같고요. 이런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요. 다만 법사에 이미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교하게 성실하게 이걸 내겠습니다. 뭘 박범계 의원님 무슨 정리하시려고요? 그 이례적인 거 알죠?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오늘 딱 2분만 서십시오. 예, 김영배입니다. 감사원장님께 좀 몇 가지 또 추가로 여쭤볼게요. 88항 이 감사원법 개정안 관련해서 골자가 세 가지거든요. 88항의 경우는 감사위원회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감사원이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감사 청구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자는 거예요. 즉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라고 하는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회의록의 소수 의견도 명시하자.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 특히 대법원이나 헌재 같은 경우에 소수 의견을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원은 명시를 지금 명시적으로 안 돼 있어서 이걸 법으로 이제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두 번째, 지금 감사원이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도대체. 감사원이 권익위원장을 비롯해서 정부 고위직 뭐 뿐만 아니라 근태 가지고 감사하면서 자기들은 근태 관리도 안 하고 남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비 다 뒤지면서 자기 업무 추진비는 공개도 안 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사원의 이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원장님 견해가 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은 사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사실 감사원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감사를 청구하도록 이미 법 규정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 감사원법에는 그럼 명시적으로 명시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민감사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원법에 적용을- 이거를 명시를 해놓으면 적용을 감사원 받거든요. 직원들이 직무를 할 때 직접적인 거기에 규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권익위를 통해서 할 필요 없고 예. 뭐 감사원법에다가 당연히 감사원 직원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혹은 아니면 다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놓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이 법에도 있고 저 법에도 있고 거기 지금 권익위법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시죠? 기본적으로 그 예, 네. 법이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이 법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취지 아니세요? 뭐, 아닙니까? 예, 당연히 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원법 요 예, 법이 근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 지금 말씀이시죠? 타법하고 같은 내용을 지금 감사원법에도 넣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지금 똑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동의하신다 이 예, 말씀이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89번 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의결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이외에도 보면은 퇴직 후에 뭐 비밀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결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제라고 하는 거는 다수와 소수가 나눠질 수 있고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그 기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구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공개가 돼야 된다는 뜻은 아까 소수의 의견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그런 취지고 그래서 이게 늘 투명하게 하나를 행위를 하더라도 늘 반대쪽이 보고 있고 소수도 보고 있고 다수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구조 아니에요? 즉 독주 독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회의록을 보면요. 소수 의견도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갈릴 경우에 다 명시합니까? 취지나 이런 게 다 회의 때 예, 예. 어떤 이야기 했는지 다 예, 표시가 다 됩니까? 나옵니다. 저희 회의록에 아마 위원님 지난번 법사위원 하실 때 아마 혹시 저희 회의록을 보셨을 기회가 있었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저희 회의록이 그게 의무화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다 적시하고 의무화는 있고요. 아닌데 적시한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인 거죠? 최종적으로 다수 의견으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 찬성한 사람 4사람, 반대한 사람 3사람 이렇게 다 명시가 됩니다. 회의록에. 그래서 그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도 다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지금 저희들 회의록에 지금 회의록을 공개하느냐 그게 법제화되어 마느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의견 합의 내용을 보고를 해라. 지금 여기 지금 제안한 법에는 그건 지금 현행 저희들이 갖고 있는 회의록에 아까 말씀하셨던 88항에서 얘기했던 그 소수 의견을 넣으라는 거는 이미 저희들 규정에도 소수 의견 포함해서 다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 공개하고 관련해서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기다립니다. 예. 저 행안부 차관님, 지난번 소위 때 사실 저는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의 취지상 이게 이제 뭐 또 상황상 8개가 몰려 16개인가요 중에 8개 카지노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특정 지역에만 특정 업에 대해서 특정 이제 규제를 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원래 그 규제법을 손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그럼 빼고 이번에 통과시키자고 해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왔는데요. 문화부하고는 다시 이야기할 문제지만 행안부 입장에서 이 카지노 관련돼서 제주도에서 했던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고조항이 빠지긴 했지만은 제주도의 그 카지노 관련된 규제를 하려고 했던 그 취지에 행안부가 동의를 하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지난번 법사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그 카지노 관련해서 이제 종신호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요. 그 제주도에서는 그런 거를 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제주도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권을 좀 행사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입장하고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느 정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